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12.3 내란 사태부터 지난 주말 탄핵안 가결까지 숨가쁜 정국이 이어졌습니다. 비상계엄 발표에 놀랐던 강원도민들은 함께 분노하며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12일간 우리 도민들의 발자취를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45년 만에 내려진 계엄령이었습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로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했고 시민들은 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자정을 넘긴 0시 48분 경찰에 막힌 출입문을 피해 담장을 넘어 국회로 들어간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느닷없는 비상계엄에 밤잠을 설친 시민들은 이튿날 촛불을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영하권의 추위, 춘천에서도 촛불을 든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즉각 1분 1초라도 빨리 퇴진시키기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탄핵안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과 소속 강원 국회의원 6명을 향한 도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 사무실 앞에는 성난 시민들이 몰려와 정당 해체를 촉구했고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탄핵안 표결에 참여하라는 규탄 집회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묵묵부답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달리 목소리를 낸 건 대학생들이었습니다. 강원대를 시작으로 춘천교대와 한림대 학생들은 시국선언 물결에 동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그려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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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내자. 2차 탄핵안 표결 하루 전 춘천 중림동 성당에서는 8년 만에 시국미사가 열려 민주주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2차 탄핵안 가결의 순간 춘천 거주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했고 국민이 이겼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민주주의가 정당하게 이어질 것 같아서 기분이 행복합니다. 12일간 한마음으로 달렸던 강원도민들.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내란 사태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나라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최대한 공정정대한 판결이 이루어져가지고 좋은 판례가 남겨지고 그 판례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동해시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앞두고 시장이 구속되면서 여느 때보다 어수선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 시정을 안정시킬 중심축이 흔들리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동해시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이끌어온 현직 심규현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동해시가 2019년에 본격 시작한 대개산업 활성화 사업에서 비롯됐습니다. 당시 동해시 출연기관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함께 영리법인을 설립한 수산물 수입업체의 불법자금 조성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부산 등에 사업장을 둔 해당 업체 대표는 뇌물 혐의를 포착한 울산해양경찰에 의해 지난 8월 구속됐습니다. 이후 울산해경으로부터 수사를 이어받은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심규현 동해시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해 시장을 구속한 겁니다. 심 시장은 길게는 내년 1월 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심 시장은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참담하다는 반응입니다. 안 좋죠. 여태까지 했는데 안 좋죠 뭐 기분이. 심 시장을 포함해 투표로 뽑힌 역대 시장 4명이 모두 뇌물 또는 금품 제공 사건을 휘말리며 부끄럽다고 말하는 시민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잘 해야 하는데 뭔가가 잘못돼가지고 구속이 됐지 않던 시민 자체가 좀 창피스러운 일이 아닐까? 시청 공무원들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시청과 산하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700명 안팎인 동해시의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조직체계를 기존 3국에서 4국 체제로 바꾸는 시청은 인사가 나기 전에 시장이 구속됐습니다.
당분간 시장 직무대리를 맡을 부시장은 행정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확대 개편안, 조직 개편도 정기 인사와 맞물려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성추행 의혹이 불거져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등 올해 강원 동해안 지자체장의 각종 비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철원부터 고성까지 최북단 5개 군과 춘천에 이어 속초시가 강원도에서 7번째 접경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간 150억 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최고 80%까지 늘어납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작전 지역 팻말을 사이에 두고 100m가량의 해안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군부대 초소 때문입니다. 이 구역만 텅 빈 채 양쪽으로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해안 초소가 저기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꽉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해. 근데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몇 킬로를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결이 돼서 참 좋고 올레길 조성하기도 좋은데. 속초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4%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장사항 같은 관광지는 물론 시내 한복판에도 군 관련 시설이 있어 속초 북부권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속초시 전체 면적의 절반은 민간인 통제선 이남 25km 지점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최북단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낙후된 접경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속초시의 경우 정작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15개 접경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접경지 지정으로 생기는 추가 규제는 없고 혜택은 늘어납니다. 지방교부세가 40억 원이 늘고요. 그다음에 균투계획에서 30억 원, 또 접경지역 발전 계획에 의해서 80억 등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될 수가 있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고 80%로 확대됩니다.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전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북부권에 부족한 문화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리고 도로 교량 개설들 그리고 지금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못했던 분이 많았거든요. 정부 지원은 내년 입법 예고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삼척해변에 대형 리조트가 들어선 이후 관광객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삼척시도 삼척해변과 어항을 관광지로 연계하는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삼척항 입구에 있는 이사부 독도 기념관,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이 우상국을 우리 영토에 편입시키기 위해 삼척에서 출항한 것을 기념해 지어졌습니다. 모두 321억 원이 투입돼 이사부 장군의 우상국 정벌과 독도의 해양 생태를 생생한 실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삼척항과 실제 이사부 장군 출항지로 알려진 오분항까지는 길이 190m의 이른바 이사부 독도 평화의 다리가 놓였습니다. 이 다리는 인근 부지에 대한 민원과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통제되어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쯤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는 다리 인근에 편의시설과 공원 등을 더 만들어 이사부 장군을 기억하는 명소로 도약한다는 구상입니다. 목포는 저희들 2027년까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준공은 한 2가지 정도 준공하고 이제 부대 시설로 이제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출향지 부분을 정비하는 게 남아 있습니다. 주변 수역 건물과 횟집들은 새 건물로 옮기고 도로는 더 넓혀 어항 주변도 관광지답게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흉물로 남아있던 선박 부품 공장을 활용해 지역의 문화 관광 콘텐츠까지 더하는 도시 재생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나 그리고 이제 컨셉 자체도 그 동해안 최대의 문화 콘텐츠 생산 공장 그런 식으로
이제 폐공장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완성되고 이제 오픈됐을 때는 그 부분이 상당한 큰 효과를 보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기존 시멘트 공장 부지에 산업시설을 활용한 관광지와 50천 변의 마리나 관광시설도 계획돼 있지만 실제 추진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삼척해변과 삼척항을 잇는 새천년 도로 조각 공원과 소망의 탑 이뤄낸 스카이워크와 도보길이 생깁니다. 옛 호텔 부지엔 고급 리조트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강원도의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척항과 삼척해변 일대가 관광지로 쭉 이어지게 돼 관광객 쏠림은 물론 관광객 추가 유입도 기대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도심 지역의 각종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주체가 국공유지를 많이 확보할수록 전체 사업이 순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국공유지 소유권을 사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항 동명동 일대에는 지난 2018년 생활숙박시설 조성사업과 2021년 주택건설사업 건축계획이 각각 승인됐습니다. 서로 인접한 곳에서 11,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주택건설사업 부지, 즉 아파트 사업 부지는 8,000여 제곱미터로 20% 정도는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은 승인 이후 3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 부지 내에서 도로로 쓰였던 이곳은 국가 땅으로 여전히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가 들어서야 하지만 사업체가 지자체의 승인을 받고도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도로는 국유지 이외에도 일부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도로 기능이 소멸되려면 사업체가 사유지 매입과 거주민 이주 등을 끝내야 합니다. 사유지를 동의를 받던가 그 확인서를 받아서 인허가 사업이 들어가야 되고 도로 부지 국공유지를 20%에 대한 권한을 먼저 줘버렸다는 게 문제죠. 사업 부지의 95% 이상 토지를 수용해야 주택 건설 사업 승인이 나지만 이곳은 사업구역의 20%에 달하는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승인이 나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속초시는 국유지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공사에서 매각 검토가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고 도로관리부서에서도 용도 폐기 검토 의견을 받아 인허가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유지 권한 확보에 대한 판단은 해당 토지관리청의 그 문서 회신과 상급기관의 질의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유지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이관을 받아 관리합니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국유지 매각이나 양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사업계획 승인권자, 즉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자산공사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일반적인 검토 의견은 냈지만 해당 국유지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회신 문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사업 부지는 팔리지도 않은 거주민의 토지가 사업체에게 유리하게 분할됐다 토지주 반발로 합병되는 일까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유지 수용을 놓고 사업체가 패소한 데다 국유지 소유권 확보로까지 문제가 번지며 사업 인허가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강원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이뤄진 의총에서 곧장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며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아 의원이 비서실장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춘천 출신 진정호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최근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내홍에 휩싸이며 당분간 정가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강원도 현안 사업과 민생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자 강원도가 오늘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도정 중단은 없다며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말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를 설득해 현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성군이 민자 사업으로 삼포 문암 관광지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2026년까지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4천여 제곱미터 면적의 고성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짓기로 하고 오늘 오후 3시 민간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성 미디어 아트 전시관은 고성군에서 제공한 부지에 민간업체가 건축과 콘텐츠 제작, 전시관을 운영하며 기부 체납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삼척 포항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강원관광재단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삼척 이사부 독도기념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관광 콘텐츠 개발과 내외국인 대상 상품 개발, 탄소 중립을 위한 공정여행 상품 개발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속초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속초시는 총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주요 구간에 온라인 신호제역이 118개와 스마트 교차로 11개를 설치하고 교통정보센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교통체계 연계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의 솔루션 구축 사업을 통해 도심부 정체 해소와 교통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